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예, 그리고 리비안 또 간략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들어가기 전에 또 새로운 또 멤버십 또 가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또 정기적 후원을 해 주시는 그분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이 제가 좀 채널에 대한 좀 개편에 대한 좀 고민을 이전부터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큰 카테고리, 경제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그래도 메인은 주식,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또 종목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리비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것을, 요즘같이 이렇게 좀 분석할 내용들이 많이 없고 뭐 이럴 때는 참 이제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편을 하면서 꼭 이 경제 분야가 꼭 아닌, 왜냐면 우리가 경제라는 또 카테고리 안에는 또 다른 또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경제 아닌 또 부분에 대한 또 그런 시간, 요것을 좀 쪼개가지고 조금 채널을 운영을 해볼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좀 아웃라인이 잡히고 어느 정도 그게 좀 계획이 좀 잡히면은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 알아주시고, 일단은 오늘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볼 텐데, 자, 여전히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극단적인 일단 거래량,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극단적인 거래량, 잠깐 중간에 이렇게 반짝했지만 이거 자체도 뭐 크게 의미 없는 거래량.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돌지 않는 그런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어쨌든 11,000원 요 어떤 지지선은 유지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스탠스가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다음 영상, 그리고 다음 주 영상, 그리고 다음 달 영상,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내용이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뭐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뭐 욕이 됐든 뭐가 됐든 댓글도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 같아요. 예, 내용이 없으니까. 예, 뭐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뭐 없는 뭐 얘기를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강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좀 요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 11,000원대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꽤 나와주고, 그리고 밑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121선, 이 이동평균선까지 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해도 되는지,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도 되겠다, 뭐 고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분석이 크게 다를 바는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많이 접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오늘은 뭐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그런 리스크,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환경이 녹록지 않고 수급이, 그로 인해서 수급이 돌지 않는, 그게 비단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말보다 좀 더 보수적이게 제 어휘력이 짜치는지 보수적이다라는 말보다 더 센 어떤 단어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예.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오래 갈지 이것이 우리가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든 요즘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깊은 고민에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뭐 없고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캔선문샷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이거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이 캔선문샷 합류하는 멤버들이 막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서 뭔가 이 캔선문샷 효과가 조금 반감되거나 희석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캔선문샷 멤버 합류해도 이게 이 효과가 얼마나 날지 참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딱 그게 기사가 났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캔선문샷 멤버로 합류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어떤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뭐 업무 뭐 협력 뭐 서로 일 주고 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뭐 뭔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회사의 어떤 신뢰도라 해야 되나 브랜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개선에 효과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마저도 참 이렇게 뭔가 느낌상 개나 소나 막 다 들어간 느낌이다 보니까 좀 그런 효과마저도 좀 반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몰라 저렇게 이제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다 받아두고 나중에 이제 뭐 성과나 이제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멤버들을 추려내는 근데 그 웃긴 게 합류할 때 별로 주가적 이득을 보지도 않은 기업들이 나중에 저기서 또 멤버에서 탈락됐다 이라는 또 뉴스가 들면 주가는 또 막 폭락하고 이러면 진짜 억울하겠다. 그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캔서문샷 어떤 이슈가 조금 반감되지 않나. 하지만 바이든이 혹은 바이든 정부가 이 캔서문샷 어떤 정책 프로젝트에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뭔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도 테마성으로 또 같이 묶여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캔서문샷 멤버 뭐 아닌 것보다는 멤버인 게 좋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당분간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주된 오늘 이슈는 일단은 경기 위축과 어떤 소비 위축에 따른 수급이 돌지 않고 그것이 주식시장 전반에 피가 돌지 않는 자금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연출되고 특히 소외주로 돼 있는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체되어 있고 예, 뭐 주가 HTS 호가창도 뭐 움직이지도 않고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출될 확률이 크다. 예,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다만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인데 이 주가가 뭔가 소강 상태인 것만큼 제 영상의 댓글도 참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아요. 전에도 뭐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마저도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뭐 주가가 확 떨어지면 뭐 더 사든가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루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릴 사람들은 내리고 예, 버스에서 내릴 사람들은 내리고 예, 계속
버스 타고 계속 끝까지 갈 사람들은 또 남고, 뭐 그런 결과를 뭐 내게 되겠죠. 우리가 쉽사리 뭐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뭐 다음 달에 이렇게 될 거다, 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묵묵히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어떤 악영향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요거에 대한 뭔가 분석이 또 전 영상과 다를 게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리비안입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리비안 차트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여기 20점 뭐 정확하게 보시면은 21달러 정도 되죠. 여기 지지선이 21달러 정도 되는 선인데,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제가 여기서 이게 매수 포인트다, 매수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다시 조금 더 일단은 이 21달러 요 지지선을 어떤 확실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유럽 진출에 대한 또 리비안 CEO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 유럽 진출을 할 거다, 무조건 할 거다, 뭐 이런 것보다는 유럽 진출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한 뭐 검토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시장, 예,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이 있는데, 중국이 아닌 유럽 시장을 먼저, 미국 외에 유럽 시장을 먼저 진출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전 중국 나라 엄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진짜 뭐 큰 손들이야 뭐 어느 정도 중국 정부 관련 그런 데 하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별로 달갑지가 않다. 요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리비안 이 브랜드에서 만드는 이 차량 자체가 그래도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국과 뭐 또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뭐 맞지 않죠. 거기다가 차량도 이제 SUV와 이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중국하고 뭔가 좀 갭이 있다. 물론 유럽도 뭐 픽업 트럭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것은 SUV에 대한 또 수요는 또 유럽도, 왜냐면 유럽도 장거리 여행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SUV 또 수요가 또 많은 그런 큰 시장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 진출에 대한 그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잘한 생각이다. 아직 확실히 한 건 아니겠지만, 예. 여기 이제 유럽을 하게 되면 또 공장을 또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유럽에 또 지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어느 나라에다가 지을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 공장에서 생산해낼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우리가 이 사안들을 지켜보면 좀 재미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제 노말 공장과 노말 공장에서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이 조지아 공장, 제가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조지아 공장이 완공도 채 되기도 전에 또 유럽 진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어요. 왜냐면 돈은 한정적인데, 그리고 여전히
지금 순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어쨌든 많든 적든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서 또 유럽에 또 진출해서 또 공장을 짓고 이렇게 뭔가 또 투자를 해야 되면은 아무래도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리비안 CEO 이제 스카렌지도 조금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일전에 벤츠하고 우리가 리비안이 또 합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아마도 유럽에 진출할 때는 유럽에는 유수한 아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있죠. 뭐 BMW, 벤츠, 아우디, 복스바겐 그 외에도 뭐 꼭 이런 독일차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제 뭐 영국의 뭐 제기어나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이 유럽 그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럽에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여러 뭐 영업망이라든지 또 서비스 센터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벤츠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뭐 벤츠하고는 그때 이제 좀 짜고났지만 다른 그 업체하고도 아마 좀 콜라보레이션으로 뭔가를 합작으로 뭔가를 유럽에 진출을 할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뭐 영업망이라든지 서비스 센터망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또 비용을 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왜냐면 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기는 SUV 그것도 SUV도 조그만 게 아니고 대형 SUV 뭐 중대형 SUV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리비안이고 또 상용 밴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 내에 있는 그 완성체 내연기관 완성체 업체들이 그것을 자기들 자구력으로 뭔가를 이룩하기에는 또 상당한 비용과 상당한 시간 그리고 그게 언제 다 개발이 될지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또 리비안과 합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또 말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럽 진출이 되면은 또 이 캐파가 완전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또 시장 자체도 미국 유럽 시장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그 두 군데에서 일단 시장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지 또 생산 체제로 또 간다면은 또 이 리비안의 크기 자체가 또 달라지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조지아 공장이 세워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거기다가 또 유럽까지 되면은 또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 기지 자체가 다양해지고 시장도 자체도 한 곳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럽에서 또 하게 되고 또 미국도 시장이랑 또 유럽 시장이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할지 아무래도 리비안이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쓴 기업이다 보니까 환경에 아주 관심이 많은 또 이 유럽 시장에서는 또 테슬라보다는 또 리비안에 있던 기업 이미지부터가 또 남다르게 유럽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그 리비안 CEO 스카렌지의 유럽 진출에 대한 어떤 검토 그런 것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또 약간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테슬라는 지금 이제 CEO 오너 리스크 같은 걸로 지금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예.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너무 단기간에 엄청난 그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앞서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해 드릴 때처럼 이 경기 위축이 오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이 덩치가 큰 기업들은 이 경기 위축이 왔을 때는 진짜 왜냐면 이 너무나도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얘네들은 허덕허덕합니다 진짜.
이 엄청난 덩어리를 그 유지해야 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이런 경제 좀 상황이 안 좋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과 그런 걸 잘 짜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테슬라를 또 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리비안의 유럽 진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테슬라보다는 리비안이다. 여기 얘기는 계속 하는 이유가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앞으로 잘 될 기업. 물론 테슬라가 앞으로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테슬라는 그런 미래조차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의 또 미래까지도 다 땡겨가지고 지금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테슬라의 주가는 완전 고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어봐야 얼마 먹겠냐 이거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리비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먹을 게 아주 많은,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이런 기업에 앞으로 잘 될 기업. 그래서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축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정말 이 투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테슬라보다는 리비안이 저는 투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원금도 까먹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상황이 좋을 때 너무 먼 미래까지의 주가까지도 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아니 그거는 옛날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뭐 1200달러 그 지금을 치면 한 400달러 정도 되겠죠. 그 400달러 그때 얘기고 지금 400달러보다도 지금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나지 않았느냐? 아니요. 저는 아직도 멀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현재에 맞는 주가는 80에서 100달러 정도다. 예,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뭐 이거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테슬라는 지금 이 경기 위축에서 오는 이 소비 위축에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무슨 경쟁 우위를 잡고 쫓아오는 경쟁사들을 짓밟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안 해주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 역성장을 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가격 인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기업을 평가할 때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어쨌든 역성장 적어도 역성장을 막기 위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것이 수익성 악화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얘네들이 고마진을 원래 내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줄이는 상황이지 이것이 뭐 마이너스까지 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임기점에 다르면은 분명히 이것을 이슈화 시켜서 이제 테슬라가 고성장하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물론 FSD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아직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업들도 아직 조금 못하지만은 상향 평준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심의를 똑같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FSD도 테슬라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테슬라의 그런 장점들이 좀 희석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될 기업
앞으로 잘 될 기업이고 그것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잠재성이 무궁무진한 이 리비안에 테슬라보다는 리비안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면서 리비안의 유럽 진출 계획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분석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